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면은 OX 문제가 많이 있죠?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보면 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그렇죠? 그리고 채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이거 반대로 됐네요. 물권의 배타성이 있고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죠. 그리고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맞고요. 채권은 절대권 아니죠. 물권이 절대권이죠. 채권은 상대권이고. 그리고 물권은 의무복구성이 강하다? 아니죠. 채권이 의무복구성이 강하고 물권이 강요복구성이 강하죠. 그리고 채권의 주된 효력, 본질적 내용은 형성권이다? 아니죠. 청구권이죠. 그리고 물권을 침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을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채권을 침해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제3자 채권 침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물권과 채권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내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잘해서 어떻게 이게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게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채권의 사회적 작용 볼까요? 여기 이제 뭐 크게 물권의 채권화 경향, 채권의 물권화 경향, 채권의 동산화, 채권의 우월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채권의 물권화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원래 채권이 그 채무자한테만 주장하는 상대권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도록 해놨잖아요. 이거는 물권의 모습 아닙니까? 대세권. 그러니까 채권이 물권화됐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약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제3절의 채권자 평등.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채권이 병존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 두 개 이상의 채권은 모두 평등하게 다뤄진다. 이게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인데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때에는 가압류 순서, 채권액의 다과, 채권의 경중에 불구하고 모든 채권자는 채권에게 안분하여 평등 배당을 받는다. 즉 집행채권자라도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집행채권자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그 채권 물건이 이렇게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요. 일반 채권자는. 그런데 그냥 일반 채권자들끼리는 먼저 압류를 넣든 나중에 넣든 간에 일단 숟가락을 빨리 올려야 돼요. 밥숟가락을 거기다 올려놔야만 내가 그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전까지. 물론 그 배당 요구 신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경매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추심 신고하기 전에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하면 내가 그래도 일부라도 변제 받을 수는 있어요.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권의 순위를 넘어 특별한 변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채권도 있다. 이게 아까 그 채권의 물권화 경향을 그래서 봤어요.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 반환 채권과 다른 일반 채권자 사이에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배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경매를 넣으면 일단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된 금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 배당 순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경매 비용에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매년 변화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뭐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맞게 적용시켜서 보면 되고 그 부분이 배당이 된 다음에는 이후에 그 순위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최종 3개월간의 이급여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런 것들은 이제 최우선 변제 받죠. 그리고 이제 뭐 순위에 따라서 저당권이나 또는 세금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자 배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채권자 평등 원칙이 배제됐다고 본 거죠. 또한 근로자에게는 일정 한도 내에서 퇴직금,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 인정한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다른 경합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 아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사행위 취소 소송을
예를 들어서 이 채권자고 채무자예요. 근데 을이 병에게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도해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수익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정에게 이걸 또 매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X라는 부동산을 등기했어요. 이 사람은 전득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에서 원래 채권 채무 관계는 대인권이죠.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나 정에게 갑이 뭔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이 수익자나 전득자하고 짜고 막 팔아버려가지고 채권자만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형평 원칙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재 이 부동산을 등기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면 원상회복, 원물반환 하라고 그러는 거고, 수익자한테 만약에 청구한다. 이런 경우가 언제가 있겠어요?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악의해야 되거든요. 악이라는 건 뭡니까?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취득했다 이 얘기죠. 그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다. 선의의 전득자임을 이 사람이 입증을 했다. 그러면 이 등기를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얻은 수익, 매매 대금 있죠? 대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상 회복을 시켜놔야겠죠? 취소를 해가지고. 대금 반환 청구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로 이제 만약에 그 등기가 이전이 되거나 또는 대금이 왔을 경우에 요 원상 회복된 게 갑한테 전부 다 갑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뭐 A라는 채권자가 있고 또 B라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채권자들 위해서 책임재산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냥. 이 채권이. 이게 부동산이 아니면은 이 대금이. 그래서 이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을 받는 게 맞겠죠. 원칙적으로는. 다만 이 갑이라는 채권자가 뭐 상계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받는 효력이 있다. 이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 사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는 아까 여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원상이 회복이 되더라도 갑이 이거에 대한 전부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뭐 전 채권자들 위해서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제2장 채권의 목적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